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축구 팬 여러분, 열정의 캐스터 김준석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을 망치고 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라고 불평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학생이 갑자기 옆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쪽은 시험이 쉬웠잖아. 이건 명백히 불공평해." 라고 소리치기 시작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리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월드컵 축구 무대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년입니다. 24년. 무려 24년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구경도 못하게 된 중국 축구가 처참한 예선 탈락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지구 반대편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자책이나 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대륙을 넘나드는 질투입니다.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가리기 위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뉴질랜드라는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저 김준석이 그 속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분노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바로 그들의 처참한 실패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그들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기도 전에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6개 팀 중에 5위, 4위만 했어도 다음 라운드를 기약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24년입니다. 강산이 두 번 하고도 반이 바뀔 시간, 꼬박 4반세기 동안 월드컵의 공기는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엔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티켓도 8.5장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중국을 위한 잔치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차려진 밥상마저 눈앞에서 엎어버린 꼴입니다. 결국 이렇게 산산조각난 자신의 실력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는 없고 그저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뉴질랜드라는 엉뚱한 대상을 망원경으로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들의 계획 처음엔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아주 전략적이었죠. 머릿속 계산기를 얼마나 열심히 두드려 봤겠습니까? 그들의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어차피 강팀인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우리가 승점 자판기 노릇을 좀 해주자. 괜찮다, 괜찮다. 대신 우리의 진짜 경쟁 상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와 바레인만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최소 조 4위는 확보하고 다음 4차 예선으로 갈 수 있다. 야, 얼마나 달콤한 계산입니까? 그야말로 종이 위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현실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강팀들에게 승점 자판기가 된 것까지는 그들의 계획대로였다고 칩시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한 수 아래로, 아니 두 수 아래로 얕잡아 봤던 바로 그 인도네시아에게, 그것도 홈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만 겁니다. 이 패배가 바로 그들의 월드컵 도전사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사실상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4위 싸움은 사실상 끝났고 마지막 바레인전은 그저 꼴찌를 면하기 위한 의미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눈앞의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의 전술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무너진 다리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저 멀리 아무 상관도 없는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원망의 다리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석계.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책임 회피의 예술, 그 절정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첫 번째, 그들은 상상 속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나라 중에 뉴질랜드였을까요? 뉴질랜드는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완벽한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소속 연맹이 달라서 직접적인 충돌이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월드컵 확대 규정으로 인해 가장 명백하게 혜택을 본 국가처럼 보이니까요. 중국 언론은 이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아주 노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주어진 월드컵 티켓은 사실상 뉴질랜드를 위한 맞춤 제작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분석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지금 피파가 마치 뉴질랜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것처럼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 핵심 질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인도네시아에게 졌는가? 라는 아픈 질문을 왜 피파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는 훨씬 더 답하기 편한 질문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중 잣대를 드러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한편으로는 뉴질랜드를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힘했습니다. 거긴 럭비가 최고 인기 스포츠다. 프로팀이 고작 2개뿐이다. 예선 상대가 전국 FIFA 랭킹 150위권 밖의 약체들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입으로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풀뿌리 축구 문화와 많은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팀을 발전시켰다. 이 부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비난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깎아내리면서도 그들이 가진 것을 속으로는 갈망하고 있는 이 모순.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파가 부족한 뉴질랜드가 정작 자신들이 실패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풀뿌리 축구와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착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모순은 이것입니다. 뉴질랜드가 혜택을 봤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이번 48개국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뻔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14억 인구의 중국, 자기 자신들입니다. 피파가 그 거대한 시장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그 넓어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 아닙니까? 결국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할 만큼 다 해봤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린 거인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들을 모셔왔습니다. 심지어 외국 선수들을 귀화까지 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결과가 계속해서 실패라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에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나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어. 규칙이 잘못됐어. 저기 다른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뉴질랜드를 향한 분노는 바로 이 깊은 병의 마지막 증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깊은 무력감이 원망과 분노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고통스러운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세상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는 남 탓으로 가득 찬 훨씬 더 편한 질문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안방에서 드러난 명백한 실력 부족,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불공정의 사례를 굳이 찾아 헤매는 이 모습이야말로 절망의 끝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식의 위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규칙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는 피해자,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분석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김준석의 시선에 공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표현해 주십시오. 첫째, 저희의 열정에 불을 지펴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둘째, 이 대륙을 넘나드는 질투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셋째, 앞으로도 계속될 명품 팩트 폭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